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술기행 두 번째 2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리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설에 관련해서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센트럴 파크 근처에 위치한 이 미술관을 갔을 때가 오전이었어요. 그날 날씨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감상을 하다가 위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면 그 뉴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뷰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사진 좀 찍고 또 내려왔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위에 공원처럼 잘 꾸며놓은 곳에 다 가시죠. 자, 이 미술관도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또 평가를 받죠. 정말 스케일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프라도를 능가하는 것 같아요, 스케일만 따졌을 때. 자, 그래서 내부에 조각도 이렇게 많고요. 그래서 자연 채광도 그렇고 그림 감상하기 아주 좋게 만들어진 세계적인 미술관입니다. 자, 그럼 고전부터 주요 화가 말씀드릴게요. 그 시대랑 상관없이 크게 고전 중에서는요, 르네상스, 바로크, 낭만주의까지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루벤스 작품이 있는데 루벤스 작품 그렇게 많진 않아요. 딱 봐도 이제 루벤스 부인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살이 풍만한 그 루벤스, 그 취향을 또 알 수 있는 부인이고요. 자, 독일을 대표하는 그 르네상스 화가죠. 뒤러와 더불어서 그 독일의 투톱이에요.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의 정교화죠. 유디트. 그 독일 쪽 화가들이 캐리커처처럼 약간 만화 같은 스타일이 좀 특징입니다. 약간 평면적이고 묘사를 좀 강하게 하죠. 루카스 크라나흐 산미신이고요. 자, 반다이크 검색하면 이 이미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반다이크의 자화상이죠. 또 꽃미남으로 유명했고 초상화를 너무 잘 그려서 그 선배, 공방의 원래 리더였죠. 루벤스와 인기를 다툴 정도로 나중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반다이크, 축구선수 아닙니다. 자, 이 사람 너무 잘생겨서 그 또 인기가 많았어, 여자들한테. 그래서 그림 그린 모델 그 귀부인과 항상 뭐 그 연문을 뿌렸던, 그 어디 가나 또 너무 잘생기면 그 얼굴값을 하죠. 반다이크였습니다. 자, 벨라스케스예요. 그 마드리드 프라도의 아주 유명 스타죠. 그래서 제가 벨라스케스 그림은 다 마드리드 스페인에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저 여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드물게 그 벨라스케스가 그린 종교화예요. 종교화를 많이 그린 화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벨라스케스 특유의 그 소박함, 이런 미가 있습니다. 필리페 4세의 아내죠. 마리아나 왕비, 그 초상화고요. 자, 그리고 이분이 그 필리페 4세죠. 주걱턱, 턱은 과학이죠. 사진 잘못 찍었다. 자, 여기 와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 엘그레코의 그림이 있는데, 엘그레코는 당시에 이런 종교화들이 거의 다 수돈에서 주문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재탕 그림이 많아요. 되게 같은 그림 여러 번 그립니다. 이 그림도 비슷한 그림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똘레다하고 마드리드에서. 그래서 그 목동들의 경배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진흙처럼 막 왜곡하는 이런 기법. 그리고 엘그레코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자화상이에요. 이 그림이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엘그레코의 말년 자화상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어요. 엘그레코를 뉴욕 와서 보다니 하면서. 그리고 엘그레코의 또 다른 종교 화가예요. 그래서 장님 치료하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고, 제가 딱 봐도 약간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엘그레코가 베네치아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컬러를 한창 많이 썼을 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 초창기 그림입니다. 그 낭만주의 자체죠. 제리코 들라크로와의 그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풍경화도 되게 잘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림인데요. 자, 그 수도교가 있는 풍경이에요. 이분의 컬러를 보면 뭐 그 루벤스 영향을 또 많이 받았거든요. 약간의 또 클로드 로랭 풍의 픽처레스크 스타일의 아주 판타지한 그 풍경화. 제리코가 그림 잘 그리는 화가라는 건 알았는데, 그 풍경도 잘 그리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자, 풍경도 계보가 있는데요. 그 바로크 시절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종교와 그 다음에 그래서 신화에서 벗어난 풍경만을 위한 풍경을 최초로 그렸던 화가라고 볼 수가 있는 베네치아 출신의 까날레토입니다. 당시 뭐 그랜드 투어라고 하죠. 당시 귀족들이 고전주의를 위해서 유럽에 여행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때 귀족들이 증명사진이 필요한데 사진 없잖아요. 그때 그 엽서용으로 그 당시 풍경을 진짜처럼 많이 그려줬던 화가라서 엄청 대박이 났던 이런 화가들을 일명 베투타 화가라고 하죠. 베투타 화가 중에 아주 유명한 까날레토의 그 딱 봐도 여기 베네치아죠. 그 마르코스 광장의 풍경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하나예요. 인상파를 있게 한 영국의 가장 유명한 풍경화 화가
뭐 굳이 따지면 낭만주의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터너입니다. 터너상도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터치 보면요, 모네 이전에 날리는 이런 터치를 이미 터너의 특유의 그 감성이 있어요. 이런 그 묘한 그런 반사되는 느낌, 그리고 뭔가 뿌옇게 흐리는 이런 느낌이 모네가 처음 시도한 게 아니라 이미 터너가 이미 시도했던 것을 모네가 아주 많이 그 영향 받았죠. 그 모네가 전쟁 피해서 그 영국 잠깐 갔을 때 터너의 영향을 아주 많이 또 영향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터너의 풍경화입니다. 자, 베네치아의 뭐 최고의 화가죠. 티치아노의 완전히 전형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티치아노 공방이라고 이제 써있는 그림인데요. 티치아노의 그 당시에 베네치아의 최고의 화가예요. 베네치아가 당시 안료를 구하기 되게 쉬운 그 중개무역으로 번창한 도시라서 광물을 아주 쉽게 구했대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컬러가 아주 다양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당시 이 색깔 제일 비쌌습니다. 울트라마린 컬러. 그 비너스를 되게 많이 그렸던 화가죠. 그 티치아노가 원래 좀 날리는 그런 터치를 많이 하는데 혼자 그린 거라기보다 베네치아 그 공방의 직원들이 그린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 그림도 이게 약간 더 티치아노에 가까운 스타일인데요. 그 베네치아 그리고 티치아노가 이 같은 구도로 여러 그림 많이 그렸습니다. 왼쪽에 사람 남자가 딱 보고 아름다운 여인의 누드화가 있는 이런 구도, 베네치아의 뭐 티치아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구도고요. 알록달록한 컬러를 다른 이탈리아 지역에 비해서 되게 많이 구사했던 색채 연금술사라고 평가를 받는 티치아노의 작품이죠. 자, 제가 풍경화도 계보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플랑드르죠.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쪽에 그 1세대 풍경화가 빠띠니르라는 르네상스 초창기의 풍경화가인데요. 자, 이 화가가 약간 선배, 같은 지역 선배죠. 그 보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히에레네모스 보스, 초현실주의의 그 선구자로 평가받는. 그래서 약간의 뭐 익살미가 있게 딱 그렸고요. 세르자 요한과 예수님인데 좀 약간 웃기게 그렸죠, 인물을. 보스가 약간 그런 스타일 구사하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스케일도 크기가 안 맞죠. 너무 거인처럼 그려놨잖아요. 원근법이 좀 안 맞습니다. 약간 그 보스풍의 빠띠니르의 이제 그림이죠. 그 초창기 풍경화 보시면요, 지금 딱 봐도 재렴성인 종교화거든요. 풍경과 종교화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풍경화는 그 이후에, 바로 그 이후에나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 색깔이 아주 선명하다는 걸 봤을 때요, 복원을 당연히 한 거고요. 많은 분들이 미술관 오면 이거 진품이냐 물어보세요. 색깔 너무 깨끗해서. 다 진품 맞는데요, 전 세계 모든 고전 그림은요 다시 덧칠을 합니다. 복원을 다 한 번씩 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빠띠니리였습니다. 자, 우리 바로크 이후의 그 귀족풍의 로코코라고 하거든요. 그 로코코를 대표하는 프라고나르라는 아주 유명한 로코코를 뭐 상징하는 화가가 있어요. 바로크와 그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색채를 보면 아주 아름답게, 이쁘장하게,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이제 귀족이 중심이었을 때의 그림을 로코코 그림이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요런 풍을 이제 당시 귀족들이 되게 좋아했죠. 아주 알록달록하고 파스텔풍의 이런 이쁜 그림들. 그 당시 프랑스 귀족들이 이런 흰색 가발을 두고 많이 썼고요. 이런 컬러가 전형적인 로코코 풍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프라그나르, 향수 브랜드로도 유명합니다. 프라그나르였고요. 네덜란드의 르네상스 때의 약간의 시대 풍자를 많이 했던 피터 부르헐이라는 보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그런 화가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벨기에 여행 가시면요, 피터 부르헐의 화가의 그림 많고요. 당시 민중들의 그 이런 고통, 일상 이런 거를 약간 풍자해서 많이 그린 화가라도 되게 유명하죠. 피터 부르헐이었습니다. 그 고전을 넘어서서 현대미술의 시발점,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는 시대가 인상주의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사실주의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근대 미술의 그 시작. 사실주의 중에 풍경화를 되게 많이 그린 아주 유명한 화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주의라고 많이 또 불러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파가 그 지역명 따서 그 바비종파라고 하죠. 그 바비종파 하면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 밀레가 있어요. 만종으로 유명한, 그 이삭줍기로 유명한, 딱 봐도 이제 밀레풍이죠. 이런 느낌. 그 농민들의 그 일상을 많이 그렸던 그 밀레의 그림입니다. 요런 분위기, 이게 바비종파의 그 약간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 가난한 그 농부들의 일상을 그리는 밀레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게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빈센트 반 고흐기도 합니다. 근데 밀레는요 살했을 때 그렇게 성공을 많이 못했어요. 여기까지 밀레고요. 이런 느낌도 많이 그리죠. 건초 이런 풍경으로도 밀레가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바비종 파의 리더 바로 장 바티스트 까미오 코로입니다. 코로. 이름 아주 어려우니까 코로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시에 아카데미에서 인정받아서 아주 가장 성공한 풍경화 화가기도 했으면서 그러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벌었죠. 그런 난 사람이에요. 그 집안도 잘 살고 돈 걱정 없는 사람인데 반대로 밀레는 되게 가난하고 되게 힘들게 그렸다고 해요. 밀레의 친구예요. 밀레 죽고 나서도 이분이 이제 밀레의 부인 가정까지 이렇게 부양해줬던 아주 마음 넓은 화가인데요. 이분은 풍경이 되게 유명하고요. 누드화도 가끔 그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가 진짜 화가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이 사람은 진짜예요. 너무 잘 그리고 이분의 특히 분위기는요 흉내내기도 힘들어요. 코로. 그래서 요런 분위기 몽롱한 이런 이분의 그 사실주의 초상화고요. 이분 초상화보다는 풍경화가 더 유명합니다. 이런 저체도의 분위기 있는 컬러로 아주 많이 구사하고요. 자, 이런 날아가는 이런 터치가 인상주의가 먼저가 아니라 이미 사실주의가 먼저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상주의를 위대하게 평가하는 이유는요, 실제 바깥에서 자연을 실제 눈으로 보고 그래서 위대하게 평가를 해요. 왜냐면 이전과 다르게 튜브 물감이 이제 발명이 됐거든요. 그 새로운 시대 때 혁명적인 그 기술 물감 그 발전과 더불어서 바깥에서 눈을 보고 실제를 관찰해서 그렸기 때문에 인정받는 건데, 인상주의 전에 이미 코로가 이미 시도했습니다. 사실주의의 아주 유명한 거장 코로의 풍경. 와 이거 진짜 환상적이죠. 저는 풍경화 화가 중에요 제일 좋아하는 화가고요. 실력에 비해서 되게 좋게 평가받는 화가도 있고 아닌 화가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다. 개인적으로 이 사람 진짜 실력이 정말 남다르면서도 뭔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인상주의 화가들보다 이 코로 풍경화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프랑스 파리 다시 여행 가면요, 요 바비종 지역 코로가 활동했던 요 동네에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요 동네 항상 그 강이 있는데요, 물안개가 아침에 이렇게 딱 낀대요. 그래서 그 느낌을 많이 살렸던 화가입니다. 코로 감성 정말 좋아합니다. 코로가 이 바비정 지역에 그 자리 잡고 그림을 직접 보고 그리니까 따르던 후배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정착을 해서 따라서 그렸어요. 그래서 코로가 가장 유명한 화가다 보니까요, 이 비슷한 그림으로 막 이렇게 팔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 원조가 유명하지 후배들이 그렇게 잘 그 그림을 많이 못 팔아가지고 그 살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후배들이 코로 선배님한테 와가지고, 선배님 저 그림 선배님 거 좀 약간 많이 따라해서 그림 팔려고 하는데요, 안 팔려서 걱정이에요. 선배님 좀 사인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원래 해주면 안 되죠. 근데 코로가 되게 쿨한 사람이에요. 그 부탁을 거절을 안 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그 짝퉁 그림에다가 사인을 다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그린 그림이 예를 들어 살아있을 때 4,000점이라고 하면요, 미국에만 그 코로 사인의 짝퉁 그림이 6,000점 있다고 막 알려질 정도로 그만큼 당시에 그렇게 유명했던 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 풍경화의 또 사실주의의 거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실주의의 시작을 연 화가가요, 구스타프 크루베예요. 사실주의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화가. 그리고 프랑스 오르쉐 미술관에 있는 아주 충격적인 여성의 채모를 그려서 정말 파격적인 화가이면서 성격도 되게 까칠했고 운동권 출신의 그 화가입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 왕의 동상을 마음대로 깼다가요, 현상금 수배범이었어요. 그래서 막 스위스로 망명 가기도 했던 운동권 출신의 그 화가인데, 쿠르베는 솔직히 풍경화보다는 그 인물을 그린 그림이 더 유명합니다. 쿠르베 풍경화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누드화들보다는요, 사실주의라고 하죠. 일상의 그 사람들을 포착한 그림들이 더 유명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포즈, 에로틱한 포즈거든요. 굉장히 이런 것도 금기시되게 됐던 사회인데, 이런 시도를 아주 과감하게 또 시도했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다 이전에 고전주의 하면요, 누드화 그리더라도 그 비너스나 아니면 에로틱이 거의 없는 그런 종교하거나 아담과 이브거나 신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일상적인 그 여인의 누드화를 그리는데 에로틱까지 등장하게 그려요. 그래서 당시 시대를 아주 앞서 나가는 파격적인 그 19금 그림을 많이 그렸던 화가라고 보시면 되죠. 그 아주 유명한 모든 그림 애호가들이 거의 다 사랑하는
그 인상주의 화가들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다 스타죠. 그 중에 우리 르누아르, 그 색감이 아주 포근하게 이뻐서 애호가들이 정말 많죠. 알록달록한 컬러를 가장 다양하게 구사했던 화가고요. 터치 자국을 아주 뭉개는 스타일로 그 많은 애호가들이 있는 화가입니다. 좋게 말하면 색채가 아름답고 화사하고 막 포근한 게 있는데, 성격 자체가 사회성도 좋고 그 마음도 아주, 그 어린 소년들도 많이 그러는데요, 애대가 드가처럼 약간 변태적으로 막 몰래 엿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많이, 포근하게 많이 그렸던 화가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뭔가 감성을 자극하는 그 특유의 뭔가가 있어요. 정무라도 이렇게 포근하게 잘 그리죠. 이거 르누아르가 하는 그림이죠. 알록달록한 뭐 파스텔 느낌으로 막 구사했던 그런 풍이죠. 그 르누아르는요, 빨주노조, 파남보 이게 다 구사한 것 같아요. 색채가 아주 다양하게 그려져 있죠. 안에도 색채의 변화가 되게 많습니다. 어두운 컬러보다는 아주 그 밝은 컬러로 유난히 좋아했던 게 그 인상주의 화가들이죠. 그냥 어린이 보세요. 너무 귀엽게 그려놨죠. 그래서 이 방에 이 따뜻한 분위기가 그 그림을 보면 느껴지게 만드는 특유의 따뜻한 감정의 소유자, 바로 르누아르입니다. 그 인상주의라고 하기도 그렇고 시대로 따지면 인상주의 맞는데요, 화파를 나누기 애매한 화가예요. 인상주의의 실질적인 리더 마네입니다. 모네가 아닌 마네. 올랭피아, 또 풀바디의 점심 식사로 당시 파리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놨던, 당시로 따지면 안티 그 댓글 100만 개였던, 그래서 살롱에 통과하고 성공적으로 부르주아들한테 그 그림 많이 팔아가 성공하려고 했던 그런 화가인데, 욕을 잔뜩 먹고요, 엉뚱한 떨거리지들을 막 달려들었죠. 형님 멋있다고. 그게 바로 인상주의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후배들에게 완전 정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그 마네의 그 초상화고요. 마네 터치 보면요, 막 진짜로 인상주의 화가들 이전에요, 되게 파격적인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미 디테일 생략하는 이런 느낌, 평면적인 느낌도 막 그런 것도 있고요. 마네가 약간 막 터프하고 딱딱하게 그리죠, 인상주의 화가들보다. 색채도 약간 좀 사실주의에 가깝기도 하고요. 딱 봐도 이거 벨라스케스의 향기가 나는 그림이에요. 이 화가가 벨라스케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 보면요, 벨라스케스 향기가 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 화가이기도 해요. 이런 느낌 보면 딱 봐도 그 약간 풍속화 같죠. 사실주의 느낌의 그런 초상화입니다. 이 사람은 약간 디테일도 약간 강하죠. 인상주의 화가들보다 테크닉적으로는 좀 약간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화가가. 요런 첫 느낌도 그 벨라스케스의 향기가 나게 그렸어요. 스페인의 투우사 같은 느낌이죠, 이런 거는. 투우사죠, 이것도. 이 화가가 스페인 프라도에서 그 벨라스케스의 영감을 되게 많이 받은 화가예요. 요 배경에 아무것도 없고 마치 스튜디오 같은 이런 느낌, 벨라스케스 영향이에요, 이것도. 이 사람이 스페인에 좀 관심 많았던 화가인 것 같아요. 투 관련된 테마로 굉장히 많이 그렸죠. 그리고 약간 인상주의 스타일로 그린 이런 터치가 아주 투박한. 근데 이런 터치도 이전에 벨라스케스의 영향이기도 해요. 이 날리는 터치, 이전에 벨라스케스가 이미 시도했고요. 굳이 그 타고 가면요, 그 전에 엘 그레코, 그 다음에 베네치아 화파가 이런 거를 먼저 시도하다가 이렇게 진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풀바디의 점심 식사 향기가 나는 그런 풍의 일상 그림이네요. 자, 요런 터프한 터치, 그 인상주의 화가들 터치 못지않게 되게 멋있네요. 마네의 듬은 요런 풍경합니다. 인상주의 화가들과 또 달라요. 약간 묘사 디테일이 좀 살아있고, 뭔가 힘이 잡혀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모네 스타일이죠. 디테일을 안 그려요. 근데 굳이 따지면 이 사람이요, 손발이 좋은 화가는 아니거든요. 딸렁전에 이래서 낙방했죠. 그래서 약간 이 모네가 모네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사람 얼굴 안 그려요. 뭐 뿌옇게 사진을 약간 좀 날려서 찍은 것도 있습니다. 인상주의가 이렇게 대충 막 그린 거를 굳이 좀 핑계 대자면요, 당시 디테일을 생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질자를 보고 그리는 최초의 화파라고 많이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를 보고 그리다 보니까요, 디테일을 생략해야 돼요. 왜냐면 시간은 지나가면 이제 색깔이 바뀌니까 빨리 그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근데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더 잘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날렸죠. 그래서 매력적인 화가예요. 이런 터치를 인상주의 애호가들이 되게 사랑하죠. 쉐라 느낌도 나기도 해요. 쉐라, 약간 그런 느낌도 나기도 합니다. 약간 전묘드 스타일의 그런 그림이죠. 모네가 모네 안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을 또 많이 시도했죠. 구름 좀 어색하다. 이런 게 모네죠. 물에 반사되는 느낌을 참 이쁘게 구사한 것 같아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모네가 모네하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스타일은요 시슬레하고 피사로하고 구별 안 돼요. 솔직히 이름 빼면요 솔직히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런 것도 좀 구별하기 힘들죠. 누가 누군지. 인상주의가 다 좋은데요 그들끼리 솔직히 구별 안 돼요. 이거는 모네가 한창 많이 시도했던 풍이죠. 같은 그림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 이건 모네 티가 납니다. 이런 거. 이것도 모네 스타일이죠. 이런 것도. 이거 해돋이 인상 느낌이죠. 한창 이런 분위기 많이 구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뿌옇게 요런 느낌. 성당 반복해서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린 적이 있었거든요. 루앙 성당이가 그래요. 요 같은 장면을요 시간만 바꿔서 여러 번 그렸거든요. 그래서 시간별로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도 연구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이게 말년 스타일이죠. 이분도 일본 그 오덕이에요. 그 일본식 정원을 꾸몄는데 수련 시리즈 중에 하나죠. 그냥 그 모네 치고 약간 좀 색감이 좀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되게 반가웠던 화가예요. 스페인 화가 중에는 인상주의 화가가 유명한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화가 꼽자면요 소르야라는 발렌시아 출신의 화가이거든요. 이분은 파리 살롱에서 수상을 하고요 인정을 받았던 화가예요. 인정받았기 때문에 뉴욕에도 이제 그림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도 그 인상주의 화가지만 벨라스케스를 많이 연구했던 화가입니다. 자, 아무튼 이걸 날리는 터치. 근데 이 사람은요 기본기도 되게 좋은 화가예요. 사실주의적인 그림 그려도 형태력이 되게 좋았던 그런 화가입니다. 마드리드 오시면 소르야 미술관도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